첫 번째는 소카입니다. 소카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5% 정도 오르고 있다. 근데 다시 내려서 지금 6%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매수를 한 시점을 보면 소카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드린 타이밍이 처음 나온 게 12월 1일에 나왔어요. 12월 1일 여기서 드렸죠. 어제도 소카 얘기하시던데 채팅방에서 말씀하셨죠. 눈높이는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어제도 얘기했다. 요거죠? 이게 어제 제가 왜 응? 했냐면 입찰 빠졌는데도 주가 안 빠지는데 카카오페이는 재료 소멸인지 빠지네요. 소카가 기관 매수가 꾸준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카카오페이 제가 응 한 이유는 이걸 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카카오페이는 제로 소멸이라서 끝난 건가? 라는 물음표를 붙이시길래 설마?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소카를 봤더니 사실 잘 보시면 소카와 카카오페이는 사실 같은 차트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좀 달라요. 카카오페이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조정받고 있죠. 소카는 엊그저께 그 엘리엇 파동 할 때 심지어 이거 엘리엇 파동 깨지지도 않았어요. 지금 2파에서 조정받고서 더블 바텀 받쳐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3파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파가 진행 중인 사이즈라고 한다면 1파 혹은 1파보다 조금 더 큰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목표가는 이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거래를 할 때 3파를 위주로 거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주식 거래에서 분석하는 모든 수단은 다 2파에서 올라가는 걸 잡기 위해서 그런 거다. 증권사 리포트는 타이밍을 재기가 좀 어려우니까 얼마 전에도 또 그 영상 있었잖아요. 타이밍보다 중요한 것은 기다립니다. 타임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 근데 개인 투자가들은 또 그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소액으로는 꾸준하게 단타를 하시고 좀 덩치 큰 걸로는 좀 우량주에다가 넣어놓고 오랫동안 좀 끌고 갈 만한 성장주 이런 데다가 좀 투자하시면 그럼 좋겠죠.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고 또 2차 전지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고 또 석유화학 제품은 지금도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추가로 코스닥 시장 자체가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IT랑 바이오 같이 하려고 한 건데 주로 이제 좀 코스닥 상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 쪽이 좀 많죠. 최근에는 좀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약진을 했고요. 하여튼 소카는 그렇게 저희가 들였었던 시점이 12월인데 그 전부터도 여기쯤이었나요? 여기쯤이었나요? 하여튼 그때쯤에도 눈높이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일찍 팔았다 요렇게 보기보다는 4848 해도 괜찮죠. 그리고 어차피 이거를 장기 투자하겠다 그럼 그 쭉 올라가는 걸 기다려도 돼요.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이걸 내가 좀 스윙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은 4848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은데 매도가 어렵다라고 이제 아까도 눈높이에 이제 글을 몇 번 올리셨던데 매도가 어려운 게 아니죠. 매수가 어렵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면요. 매수를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들어가요. 근데 매도를 할 때는 왜 매도가 어렵게 느껴진다? 수익일 때는 수익을 조금 더 내고 싶어서 욕심나서 어려운 거고요. 손실일 때는 손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매수를 잘 해놓으면 매도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습을 잘 해놓으면 공부가 쉽대지. 다음날 수업 들을 때 쉽잖아요. 그것도 사실 성향이 있긴 하지. 근데 저는 예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습을 하고 학교를 갔더니 수업 시간에 듣는 도중에 너무 내용이 뻔한 얘기라서 내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입을 맞추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졸아. 그래가지고 예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복습이 더 나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성향이죠.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래 끝나고 나서도 항상 복귀를 해요. 어디서 사고 어디서 저기서 샀어야 되는데 왜 저거 너무 늦게 산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복귀를 하죠. 소카도 오늘 여기에서 11%에서 파는 게 좋았다? 지금 파는 게 좋았다? 내려갈 때 파는 게 좋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샀고 여기서 샀고 이랬으면 이게 뭐가 고민이 되겠어요. 지금 벌써 아까도 몇 퍼센트? 15% 수익이라 그랬어? 오늘 벌써 지금 15% 달성 중이네요. 사실 지금 완연한 3파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저는 매도를 권하고 싶어요. 또 왜 그러냐면 이유를 또
지금 이평선으로 설명하려면 또 다른 관점이 있기는 한데 지금 뭐 이평선도 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평선이 없었죠. 그랬다가 20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20일 이평선, 15일이 지나면 15일 이평선 이렇게 나오죠. 이거 15일 지났으니까 노란색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50일이 지나서 50일 이동평선이 같이 나타났어요. 근데 50일 동안에 조금 침체 기간이었기 때문에 50일 이평선보다 아래쪽이었거든요.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분석합니까? 소카에 대한 기업과 내년 슈퍼앱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재무 지금 분기 보고서 나온 거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걸 보는 것도 좋은데, 당연히 봐야죠. 하지만, 방송 중에 하나하나 다 뜯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하셔야 돼. 근데, 그렇게 분석을 한 누군가가 샀어? 그걸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야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지만, 뭐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뭐 연기금 10억이거든요? 이거 뭐 100만 원 아니고 10원 아니고 10억이야.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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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이거 10억 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처럼, 여러분처럼, 매수, 이렇게 눌렀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회사도 찾아가 보고, 재무 담당자도 만나보고, 보고서 따로 받아보고, 아니면 IR 설명회 갔다 오고 왔던지, 회사의 미래 비전, 욕을 얼마나 먹는데, 연기금 저거 잘못 불리면. 특히나 연기금. 금융투자도 아니고. 저거 주가 내리면요 밤에 잠도 못 주무세요. 스트레스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또 우리로 치면 심할서지 보고서 올려야 되니까 그 보고서를 또 이거 만약에 뭐 금투나 뭐 펀드 매니저라면은 그 펀드 운용하는 쪽에만 보고서 올리면 되잖아. 근데 저거는 이제 뭐 정부 기관에도 올려야 되고 그 위에 상위 기관에도 올려야 되고 보고 라인이 막 그냥 수두룩 빽빽하잖아요. 그래서 내놓으라는 그 트레이더들이 다 지금 저희가 있는데 힘들다 이거지. 운영하기가. 근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눌렀어. 이게 그냥 쏘카, 쏘고 이러고서 그냥 매수 눌렀을까?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좋다. 근데 얘네가 샀으니까 쫓아가? 이게 아니라 얘네가 산 걸 보고 참고한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수했었던 흔적이 물론 이때도 기관이 일부가 있긴 한데 재밌는 거는 소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집중적으로 좀 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에도 한번 거래량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거래량이라 쓰고 신뢰도라 읽는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쉽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약간 분수 계산하듯이 산수하듯이 요걸 요렇게 내려서 이렇게 치환시키셔도 돼요. 같은 가격이면. 그래서 12월 1일 날 드린 이유가 뭐다? 그날 당일날 사실 거래량이 없죠. 근데도 얘를 요렇게 가져다 차용해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넘어가서 단타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소카는 요때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눈높이에서. 소카 뭐 괜찮다. 소카가 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떤 사업을 접었죠? 이런 얘기 주구리주구리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높이는 그런 용도로 주로 활용을 합니다. 저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라고 하는 분들 같이 한번 좀 풀어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죠. 여튼 그러니까 좀 두 가지 관점으로 그러니까 아니 죄송해요. 이평선으로 보자면 이렇고요. 거래량으로 보면 방금 전 설명한 그거고요. 다시 이번엔 엘리엇으로 설명해 볼게요. 엘리엇으로 설명을 하려면 두 가지가 가능하죠. 첫 번째는 좀 큰 파동으로 보겠다. 이거 하락파동 지났고 거래량 하나 나오면서 얘가 1파 그리고서 2파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2파가 아예 그냥 100%다 내려오면서 굉장히 플랫한 모양을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여기서 더블 바텀 만들면서 아래 꼬리를 위로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렇게 올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요렇게 3000 아니 2000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파가 나왔다. 그리고 거래량 여기가 돌파 나온 그런 자리가 나타났다. 그래서 거래가 굉장히 쉬웠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과정에서는 여기를 1파, 여기를 2파 요렇게 보시는 게 일단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건 큰 파동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작은 파동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파가 얘가 여기까지 내려갈지 여기까지 내려갈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이 좋은 타이밍이었다.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붙으니까. 이게 뭐 갭 상승해가지고 쭉 간 게 아니에요. 분명한 기회를 줬거든요. 거기에서 돋보기를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때를 한 번 더 해보면 이제 분봉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분봉에서는 5분봉, 1분봉 뭐 이렇게 다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지금 이렇게 1파, 이렇게 2파, 이렇게 3파가 진행 중이다.
어제도 한번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여기 어디께서, 그럼 분봉이 아니라 일봉으로 얘기했었나? 여튼, 지금은 이제 내려올 차례죠. 한번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사파가 요 정도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그래서 사파가 깨질 때까지를 본다 그러면, 현재는 21,400원, 21,500원 정도의 스탑을 걸고 내버려 두시거나, 저는 그냥 한번 매도를 하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진행됐었던, 이걸 지금 세분화시키면 1파, 2파, 3파 이렇게 되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요걸 1파로 보고 요걸 2파로 이렇게 본다면, 현재 2파의 사이즈가 좀 작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파의 사이즈만큼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파 사이즈는 좀 작아졌는데도 불구하고 1파의 사이즈와 동일하다. 파동 균등의 법칙에 나오죠? 이거 균등은 균등이더라도 60%는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원래 3파의 크기는 이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카에 뒤이어서 설명할 종목이 공구우먼인데 그 공구우먼에서 지금 그게 나왔죠. 60%가 더 올라가는 3파를 완성을 시켰다.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살 때도요. 여기에서 만약에 애초에 매수를 했으면 항상 비빌 언덕을 보고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녀석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19,300원 스탑으로 보면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여기까지 손절이 1.9% 나옵니다. 이거 약간 좀 사기 같죠?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픽서비스에서도 손절이 좀 짧게 저희가 손절이 많은 이유가 손절이 짧게 나가요. 뭐 진짜 짧은 건 1.5%, 좀 크면은 한 3, 4%, 좀 많으면 5%거든요. 근데 저희가 5% 이상 손절을 잘 안 잡습니다. 원래 이렇게 거래하면 안 돼요. 시장이 조금 좋으면 한 10%까지는 좀 봐줘도 되거든요. 근데 요새 시장이 좀 안 좋기도 하고 또 빠르게 종목 교체를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스탑을 좀 짧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을 나가는 것도 정상적인 거래니까 거기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픽서비스에서 드린 대로만 쫓아오시면 계좌 살살 좀 관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튼 현재는 한번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뭐 부가적인 이런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소카는 오늘 나온 게 아니라서 여기는 없는데 소카 들어가서 이제 뭐 뉴스도 좀 보시고 재무지표도 좀 보시고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투자 설명서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또 받쳐가지고 오늘 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저희는 그런 뉴스 나오기 전에 12월 1일 여기서 산 거니까. 그래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 때는 매수를 할 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 그게 왜? 뭐? 이 종목 뭐예요? 뭐 하는 회사예요?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시장에서 잘 모르는데 수급에 몰려서 누군가가 산 종목 그런 거를 추적해서 사기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뒤늦게 뉴스가 나오는 날 저희는 이제 주로 매도하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소카를 한번 파시면 좋겠다. 물론 더 갈 수 있지만 반에서 내가 좀 비중이 좀 작다 그러면은 3분의 1이라도 파시는 거를 권하고 싶어요. 좀 8%는 올랐습니다. 1년 은행이자 뭐 잘해봐야 뭐 그런데 1년 은행이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곱하기 230이죠. 휴일을 뺀다고 하면 365일이잖아요. 364일만큼의 이득이 더 생긴 거니까 이거 굉장한 수익입니다. 팔 때는 빨리빨리 파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오늘 고점에서 물렸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이 영상을 쏘카라고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죄송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약간 약 올리는 방송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저희는 앞에서 샀는데 오늘 고점에서 물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방송 말미에 오늘 사신 분들 이렇게 참고하세요라고 꼭 말씀을 드리죠. 그분들 때문에 그래요. 여튼 현재 3파가 진행 중이니까 거래량이 나온 자리가 이런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여기다가 스탑을 좀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21,450원 드릴게요.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21,450원에 스탑을 좀 걸어 놓으십시오. 만약에 수익을 오늘 좀 반 정도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21,450원에 나머지를 스탑을 세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탑 자꾸 그러는데 스탑이 뭐야? 자동 매도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증권사에 수수료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전화해서 이거 자동 매도하는 스탑이라는 게 있다는데 나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하면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수수료를 많이 내고 그걸로 월급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앱 같은 거 하나 사실 때 500원도 아까워서 안 사주고 막 불법 다운로드 받으려고 뭐 알아보고 막 APK로 설치를 하네 뭐 그랬다 해킹당하고 그냥 막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시잖아요. 근데 요 증권 앱은 1년에 여러분이 증권 거래 수수료로 100만 원, 최소한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앱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뭐 인터넷 검색해보고 아, 저 사람들 바쁜데 이러지 말고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자동 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21,450원 깨지면 자르고 싶은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자세히 과정 이거 누르시고요. 이거 누르시고요. 이렇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